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 최근에 보면 이게 S&P 500 같은 경우에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테슬라는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테슬라 숏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바닥일 때도 많았는데 뭐 그건 이제 희망회로인 것이고, 최근에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하락하는 와중에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양봉을 확 내려 찍죠. 그리고 여기도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내려 찍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양봉 나오면 바로 갭으로 빠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좀 반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쭉 내려가다가 양봉 나오면 빼고, 양봉 나오면 빼고, 양봉 나오면 빼버리다가 음봉 나오면 나중에 이 음봉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돼요. 이런 캔들들이. 여기도 보면 뭐 음봉, 그러니까 양봉 나오면 빼버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양봉 개수, 음봉의 개수보다 양봉이 많아지면서 이 음봉을 극복하는 이런 캔들들이, 모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락의 한 가운데라면 이게 어떤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로부터 뭐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진짜 이것이 바닥을 다졌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V자 반등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건 그때 가야 아는 거고, 보통 이렇게 빠지면 또 회복하고 추세가 만들어지기에는 또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 미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그 바텀을 이렇게 다 그 PBR로 받아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자꾸 이렇게 누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긴 해야겠죠. 저희가 미국 시장에 어떤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어,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중요한 내용들은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물가 이야기도 나왔고, 또 금리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게 최근에는 트럼프 이슈인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제, 엊그제 이렇게 주가의 관점에서, PR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물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나온 CPI를 보면, 이제 그림을 하나 보는 게 빠르겠네요. CPI를 보면,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CPI가 쭉 바닥을 찍고 한번 쭉 반등을 했거든요. 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이제 12월 달과 1월 달, 그러니까 거의 3%를 근접하는 지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쭉 하다가 반등 정도 했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다 뭐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12월 달과 1월 달에 거의 3%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나스닥을 중심으로 막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뚝. 그게 예측치보다도 좀 좋게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안도하는 이런 조금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을 좀 보면은 여기거든요. 아까 그 보면은 12월 달과 1월 달 요때 좀 멈칫하더라고요. 멈칫하면서 이렇게 훅 흘러내렸는데요. CPI가 조금 이렇게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최근에
미국 주식은 사실 미국 주식의 어떤 실적 이런 펀더멘털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어떤 매크로 우려들이 있잖아요.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다, 물가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가에 대한 거를 조금 덜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고 혹시 바닥에 근접했나라는 어떤 관점들도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CPI는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은 맞거든요. 근데 다만 관세로 인한 이런 영향들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다 반영해 버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관세가 확정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관세가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고 경기의 측면에서는 아직 경기에 그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내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에 대해서 관망하는 이런 모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고, 그리고 진짜 혹시라도 트럼프가 관세 정말 부과해버리면 물가 상승은 좀 불가피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좀 스텝이 꼬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든지 뭐 어떤 물가가 오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물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유가가 70달러 아래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쇄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가라는 것은 한국 증시에 매우 조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WTI를 보면 현재 67달러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이런 좀 이렇게 기조였습니다.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등락은 있겠지만 계속 하락하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WTI 유가의 이 하락은 한국 증시의 시차를 두고 좀 반영됩니다. 한국 증시의 어떤 영업이익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음에도 저는 이 가격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PER의 미국의 어떤 포워드 PER의 19.6배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S&P 500, 5,500을 깬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 거래량도 증가했고 이 어떤 중요한 갭으로 빠졌던 구간을 잠깐 올라가는 듯 했지만 확 빠지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확 상승 캔들을 확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죠. 근데 다만 오늘은 한국 지수의 어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구간에 놓여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었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의 거래량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의 거래량은 그냥 넘어가는 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내일과 다음 주에 거래량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한국 증시에서의 사실 핵심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것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요때를
이렇게 노란색 하는 거는 이때가 이제 그 계엄이었습니다. 이 계엄 이후까지의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거의 맥스로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400원 거의 초반. 근데 계엄 이후에 환율이 확 뛰고 이게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그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좀 가라앉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2분기 때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여부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에서 봤을 때 미국 관세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있고, 국내 이슈, 이런 정치 이슈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장에서 막 관망하는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환율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돼야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국내 증시가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더라도 쉽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정치 이슈는 금방 해소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분기부터는 환율 하락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미 사실 많이 꺾여 있거든요. 어, 그쵸. 근데 요거는 뭐, 환율을 어떻게 뭐, 그쵸. 환율을 어떻게 뭐 예상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런 어떤 소설은 쓰고 있는데 그런 소설의 어떤 근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 미국의 어떤 그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제조업 지수의 반등은 한국 증시의 특히 이제 반도체 EPS의 반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한국 반도체 EPS 반등은 한국 수출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그 수출 증가율에 그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벌써 이미 시작이 되긴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의 어떤 12개월 선행 EPS인데요. 이미 아이고 너무 그림이 작죠. 여기 보면은 이미 2월 중순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의 어떤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최근에 보면 디램이나 랜드 가격을 봐도 그렇고 이것들이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하락할 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하락할 요인들을 막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다 나와버린 것 같아요. 이제 관세나 뭐 이런 불투명한 거 빼고는. 근데 꽤 많은 부분이 관세에 대한 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했고, 그래서 한국 시장을 나쁘게 보기가 좀 어렵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이건 모두 다 시나리오이고 소설이기 때문에 S&P 500이 확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종목들은 좀 있었습니다. 좀 보면 이게 보면은 TCC 스틸이라는 요게 이제 정비열의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정비열의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특히 SK 오션 플랜트는 이미 정비열이 시작됐죠. 이미 정비열이 시작됐고
첫 조정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 2, 3파로 가고 있는데 3파의 조정이 시작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언저리부터 이게 사서 1차, 2차, 뭐 한 3차 분할 매수 정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니드라는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도 강도가 좀 세진 않지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의미 있게 오늘 좀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다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TCC도 그렇고 SK오션도 그렇고 유니드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거래량이 다 줄면서 하락하거든요. 특히 나이스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줄면서 좀 의미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PNT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애들을 한번 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거 현대 홈쇼핑은 어제 매수를 해야지 했다가 매수 못했던 종목이었었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관심 있게 종목을 좀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종목들도 어떤 게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다 보면 어떤 딱 그 타점이 아니면 관심 종목에서 바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꼭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뭐 내일도 시장이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장에서 뭐 확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좀 찾기 어려우니까 조금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